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7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마가 덮친 광주공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공장 미가동으로 노동자와 협력업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각 당과 후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빅텐트와 단일화 등 본격적인 세분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약속한 지원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난 불이 약 77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흘간 이어진 화재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난 불이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지 약 77시간 만인데 18일 낮 주불을 잡은 뒤로도 잔불 정리에 이틀 가까이 걸렸습니다. 완진을 선언한 소방당국은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삭기로 건물 일부를 해체해 공간을 확보한 뒤 물을 뿌려 재발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에도 완진 선언 후 재발화로 추가 진화에 4에서 5일이 더 걸렸습니다. 해체 작업하는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3일 정도면 화재 위치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장 안 생고물을 녹이는 설비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화재로 3명이 다치고 공장동 절반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막대한 만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 흔적과 차단기 작동 여부를 살펴보고 작업자 실수인지, 노후한 설비 결함에 의한 화재인지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재난에 관한 지휘권을 소방서로부터 이양받은 광산구는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흘간 계속된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신고는 이틀간 2,000건이 넘습니다. 시민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조치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호타이어를 향해 피해 시민들을 위한 보상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불은 모두 껐다지만 공장 재건을 위해선 1년 6개월에서 3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당 기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은 일터가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넘게 금호타이어 제품을 실어 나르며 생계를 이어온 A씨. 나흘간 이어진 화재로 폐허가 된 공장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허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그 생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있어요. 광주 공장을 오가는 화물차주는 모두 80여 명. 각자 금호타이어와 운송 계약을 맺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휴업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끊긴 물량을 대체할 일감을 찾아야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일감을 좀 나누기를 해서 그러니까 곡성 공장에서 나오는 일감을 최대한 나누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부장님께서도.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금호타이어 노조도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2,200명. 공장을 완전히 재건하는 동안 광주 공장 노동자들은 곡성이나 평택 등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되거나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고용 안정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이 2,300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당면한 문제다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회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광주시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향후 협력업체 등과 함께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광산구는 불길이 잡힌 뒤로도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 저녁 6시부터 하남 다누리 체육센터에 1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재 발생 당일인 17일부터 광주여대에 마련됐던 1차 대피소는 주불 진화에 따라 어제 오전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금남로를 가득 메우고 광주 시민의 저항을 촉발시켰던 차량 행렬 시위가 재현됐습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차량 행렬 시위를 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택시기사들이 무등경기장 앞과 광주역에 집결한 택시 200여 대를 몰고 도청 앞까지 차량 시위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지킨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 사이에서는 상대 진영을 넘나들며 지지 선언과 연대 등을 통해 새 분리기를 본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선거 초반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론으로 견제를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세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 후보 지지 선언에 이어 민주당에 입당하며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출신의 김용남, 허은하, 문병호 전 의원 등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의 이른바 진짜 빅텐트의 명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 빅텐트, 명텐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의 판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분열은 필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는 새미래민주당과도 접촉면을 넓히며 반 이재명 전선 확장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생산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강으로 출발한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큰 변수가 없어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대선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각 진영별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치구별 공약에 이어 광주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광주가 요구해온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등이 담겼고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광주 선거대책위원회가 가장 앞세운 공약은 역시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입니다. 선대위는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를 유치하고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광주의 AI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표적 첨단 분야로 꼽히는 양자 휴머노이드 테크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초정밀 현미경으로 불리는 초고자기장 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고 AI와 미래차를 융합한 메가 샌드박스 시범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도 공약했습니다.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공약에선 국가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신속하게 반드시 옮기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K문화 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을 유치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3.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와 광주 신산업선 건설, 광주선 지하화를 포함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신속 추진 등 SOC 사업들도 담겼습니다. 지역 수건 중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고속철 증편을 포함한 송정 역세권 경제문화 복합허브 구축, 도시철도 2호선 3, 4단계 사업 등도 자치구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신설과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 유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청 설립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광주 전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은 오늘 광주에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진 남구 봉선이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청취와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틀째 광주 일정을 이어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 운항하고 광주를 완전 자율주행 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지역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일반 교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조는 정책 협의를 갖고 그동안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대부분 교장과 교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회복과 처우 개선, 그리고 학교 업무 경감 등 43개 의제에 합의했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 돌려주겠다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약속한 지원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해 2월 임대사업자 소유의 한 아파트를 2억 4,5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1,500만 원에 나머지 2억 3천만 원은 임대사업자의 알선으로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실패했고 돌려받기로 한 계약금은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간 모은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인 A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다 대출을 해준다 지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 부적격이 나오면 환불을 계약금 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에 믿고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같은 임대업체로부터 아파트를 산 B씨도 사기 피해를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 임대업체는 대출이자 중 매달 30만 원을 초과하는 차액을 지원해주고 2년 후 환매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2달간 200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고 지금은 연락마저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달이 거액의 대출이자가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억 넘는 돈으로 누가 사갈지도 의문이고 그냥 남은 돈을 저희가 다 그냥 갚으면서 40년, 50년 갚으면서 살아야겠죠. 그 이자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서 저도 한 97만 원 정도의 돈을 내는 게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임대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3명, 이자를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는 19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4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의 임대업체는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우발 채무가 발생해 빚어진 일일 뿐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남 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보됐고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2도, 목포와 여수 19도 등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무안 26도, 순천 24도 등 23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5.18 공법 3단체가 부정축제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노태우 일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5.18 피해자들과 광주 시민들은 노태우 일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위선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노태우 일가는 광주 학살의 원인을 유언비어라고 쓴 노태우 회고록을 폐기하고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노태우를 미화 기념하는 사업도 중단한 이후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